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는 조창규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디어 박사 논문을 인준받았습니다. 와! 제가 국어국문학과에 들어와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이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드디어 8월 달에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국어국문학과에 들어와서 계획했던 목표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신춘문예 당선이었어요. 근데 이 신춘문예 당선은 제가 이루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사 학위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박사 학위도 이번에 제가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 한해 어떻게 계획하시고 있던 일들 잘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신가요? 올해도 벌써 6월 달이 되면서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열심히 노력하셔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계획하셨던 일들 꼭 성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의 이 박사 기운을 여러분들께 팍팍 아낌없이 다 나눠드릴 테니까 이 기운 다 받아가셔서 꼭 여러분들도 좋은 성취를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희가 또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쓰면 신춘문예에 당선된다라는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올려드린 불안한 상속이라고 하는 영상을 시청하시고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불안한 상속 영상을 시청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예습, 학습, 복습의 과정을 다 겪으시면서 아마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불안한 상속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할 텐데요. 사실 이 불안한 상속이라는 시는 조선일보 신춘문예 최종심에 올라왔던 작품이에요. 조선일보 신춘문예는 거의 뭐 7,000대 1, 8,000대 1이니까 그때 이제 최종심에 올라갔던 사람이 4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7,000명 안에 제가 이제 4명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근데 제가 어떻게 그 최종심에 올라갔는지를 알았냐면 그 심사평을 보고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신춘문예 투고하고 나서 1월 1일 날 어떤 작품이 당선이 됐나 그 당선작들이랑 심사평을 쭉 읽어보는데 제 이름하고 제 그 시가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심에 오른 작품 중에서 조창규의 불안한 상속을 주목해 읽었다. 응모작들은 대체로 어느 정도 수준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새로운 시인으로서 외침은 이때 아직 그 울림이 뚜렷하지 않고 자기만의 웅얼거림에 갇혀 있는 듯 했다. 제가 이 심사평을 읽고, 내가 최종심에 올라갔구나. 내가 당선권 안에 들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저는 사실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당선권에 있을 거라고 전혀 상상을 못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심사위원이 이제 김혜순 선생님, 송찬호 선생님이셨는데 두 분 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가 신춘문예에 당선될 수 있겠다. 라고 이렇게 제가 희망을 보고 좀 더 노력해서 제가 결국에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이 됐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불안한 상속을 썼을 때 어떤 제가 전략을 가지고 썼는지를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불안한 상속이라고 하는 시를 쓸 때 이야기를 이 시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이렇게 서사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 불안한 상속이라고 하는 이 시 속에 어떤 특별하고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집어넣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몇 날 며칠을 구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집어넣을까? 내가 상속에 대해서 쓰고 싶은데 이 상속에 어떤 이야기를 집어넣을까 고민하다가 상속이 할아버지, 아버지, 나로 이어지는 어떤 이런 가족사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럼 내가 가족사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라고 여기까지 이제 생각이 미쳤고 그 생각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럼 어떤 가족, 무슨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까? 제가 이걸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러면 땅꾼에 대해서 땅꾼들의 삶에 대해서 이것을 가족사로 풀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땅꾼들의 삶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냥 평범한 삶 말고 어떤 땅꾼들의 삶을 하면 땅꾼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렇게 굉장히 궁금하게 되고 호기심이 일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7,000편 중에 내가 그 최종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당선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든 다른 작품들하고 차별점,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계속 구상을 하다 보니까 땅꾼들의 삶을 끌어오게 된 것이죠. 왜? 땅꾼들에 대해서 쓴 시가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땅꾼들의 삶을 이제 시 속에서 이제 녹여냈는데, 제가 지난 이제 불안한 상속 이제 영상을 올리면서 여러분들께 이 시 속에 어떤 서사가 숨어 있는지라고 한번 이제 파악하셔서 댓글을 달아달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쉽게도 댓글에는 땅꾼이었던 삶이었다라고 파악하신 분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 시 속에서 정확하게 땅꾼들의 삶을 문장으로 나타냈습니다. 그 문장이 뭐냐면 할아버지는 매해 토굴에서 자식들을 낳았다. 이 문장이 바로 땅꾼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땅꾼들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땅꾼에 대해서 뭔가 이제 시를 쓴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을 때 땅꾼에 대한 이제 자료 조사를 했어요.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땅꾼들이 토굴에서 살게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땅꾼들이 토굴에서 살았구나. 그냥 일반 평범한 집에서 산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는 매해 토굴에서 자식들을 낳았다. 할아버지가 토굴에서 자식들을 낳았으니까 할아버지는 당연히 땅꾼이겠죠. 왜? 땅꾼이 토굴에서 살았으니까. 근데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땅꾼이 토굴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근데 제가 어떤 문장에서 땅꾼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죽은 할아버지는 내게 땅꾼인 아버지를 물려주었다. 그러니까 땅꾼인 아버지, 아버지가 땅꾼이란 얘기죠. 그럼 위에서 할아버지가 토굴에서 자식들을 낳았으니까 할아버지도 땅꾼, 아버지도 땅꾼. 그러면 저는 어떤 피가 흐르고 있을까요? 땅꾼의 피가 흐르고 있겠죠. 옛날에 조선시대 보면은 이렇게 화원 집안 있잖아요. 화가들의 집안이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화가면 그 아들도 화가, 그리고 또 손자도 화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아버지가 상인이면 자식도 상인, 손자도 상인 이렇게 쭉 그 직업이 이어져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가 땅꾼, 아버지가 땅꾼이기 때문에 저는 땅꾼의 피가 흐르고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실 땅꾼은 아니고 제가 이 이야기를, 스토리를 상상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다면 땅꾼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뱀을 잡는 사람, 그리고 뱀을 파는 사람, 그리고 뱀을 먹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은 땅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야지 이 시가 더 재밌어져요? 뱀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에 뱀이 왜 나와요? 땅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맨 마지막 문장에 보면 나는 삑 손가락 휘파람으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뱀들을 불러 모은다. 이런 문장이 있죠. 왜 나는 뱀들을 불러 모을 수 있어요? 땅꾼의 피가 흐르니까. 여러분들 인도에서 그 땅꾼들이 코브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코브라한테 이렇게 막 피리를 불잖아요. 그럼 이 코브라가 거기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 땅꾼이 그 코브라를 피리 소리 이렇게 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땅꾼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저도 뱀들을 불러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손가락 휘파람으로 걔네들을 불러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상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땅꾼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보면 조선이님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부안새를 뱀이 잡아먹는 이거 정확하게 파악하셨어요. 제가 어떤 문장을 썼냐면 나는 긴 장화 속에 새알을 숨기고 입구를 나뭇가지로 덮어놓는다. 그리고 부어오른 목에서 부화한 새 울음, 그리고 스르륵 수상한 그림자가 장화를 털고. 여기서 스르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스쳐 지나가는 소리잖아요. 바로 뱀이 지나가는 소리죠. 근데 이 뱀이 장화를 털었으니까 저는 그 장화에 새알을 감춰뒀는데 그 새알이 부화했으니까 이 뱀이 그 부화한 새 새끼를 잡아먹은 거죠. 그래서 조선인님은 이 세 개의 문장을 유기적으로 파악을 해서 뱀이 부화한 새를 잡아먹었다라고 정확하게 스토리를 파악을 하신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리고 그의 핏줄을 따라 가게의 불행은 대물림되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문장 밑에 갑상선암이나 탈모 같은 불안한 의혹들이 쑥쑥 나의 안쪽에서 자란다. 그의 핏줄을 따라 가게의 불행이 대물림되었는데 그 가게의 불행이 뭐예요? 갑상선암이나 탈모 같은 불안한 의혹들이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갑상선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갑상선암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뭔가 의혹들이 있겠죠. 고민을 하겠죠. 그리고 저 이제 할아버지랑 외할아버지가 이제 탈모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굉장히 그 탈모에 대한 어떤 불안한 의혹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 내가 탈모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 가족 중에 뭐 아버지나 어머니나 할아버지나 뭐 할머 중에 대장암이 있으면 그 대장암이 유전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위암이 있으면 유전되고. 마찬가지로 저도 갑상선암이나 탈모가 윗세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상속이 돼서 나한테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한 의혹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꾼들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보편적인 상속, 유전병에 대해서도 이 시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런 가족사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 가족사에서 이걸 좀 더 확장해서 지구 전체로 이거를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지구에도 이상한 상속이 있다. 붉은 사막에 내리는 하얀 폭설, 대가 끊기지 않는 지진, 전쟁. 우리가 인류가 만약에 5천년이라고 한다면 5천년 전에도 뭐 바빌로니아 전쟁, 뭐 이집트 전쟁이 있었겠죠. 근데 최근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그 전쟁이 계속 상속돼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지진도 마찬가지죠. 지진도 5천년 전에 그 뭐죠? 그 이집트인가요? 거기서 지진이 일어나서 거기가 다 매몰됐죠. 바닷속에 지중해에 매몰됐잖아요. 근데 그 지진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에도 계속 그런 지진, 화산, 뭐 이상, 기후, 전쟁 이런 것들이 계속 상속된다라고 저는 이 지구에도 이것을 확장시켜서 상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김민경 님이 이 상속을 확장해서 현대에 문제되는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이상현상들 또한 인류가 안고 있는 고통, 전쟁을 불안한 상속으로 연결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쓴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댓글 중에 또 이제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깨진 유리창을 X자 청테이프가 붙들고 있는데 이 문장을 왜 썼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시가 불안한 상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는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설명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나는 불안해. 이건 설명하는 거고 나는 불안하다라는 것을 이미지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깨진 유리창을 봤어요. 근데 그 깨진 유리창을 X자 청테이프가 거기에 붙여가지고 붙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게 얼마나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 유리가 깨져가지고 이렇게 막 파편들이 언제 틀지 모르는 상황들을 그 청테이프가 X자로 간신히 그걸 붙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불안하다라는 것을 말로 설명하지 않고 그 이미지로 나타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 이미지를 한 번도 안 보신 분은 없을걸요? 그냥 유리창에 X자가 붙여있네 라고 생각하셨겠죠. 근데 진정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주변에 보이는 그런 이미지들을 특별한 이미지를 내 머릿속에 그걸 저장해 두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휴대폰에 저장을 해둔다든지. 제가 이제 경희대를 다니고 있는데 그 경희대 앞에 경희의료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등교할 때 그 경희의료원을 보거든요. 근데 경희의료원을 볼 때마다 뭐가 눈에 띄냐면 그 경희의료원 8층에 유리창이 있는데 그 유리창을 X자 청테이프가 그거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저 이미지가 너무 좋다. 내가 저 이미지를 언젠가 반드시 써야 되겠다라고 정말 마음에 진짜 다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웬걸 불안한 상속이라고 하는 이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 불안한 그 이미지를 여기다 갖다 쓰니까 아주 시가 잘 맞네 라고 해서 이것을 갖다 쓴 것이죠. 제가 주변에 다니던 그런 특별한 것들을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쓸 수 있었을까요? 쓸 수 없었겠죠. 내가 그것을 특별하게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시에서 필요하다면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나는 신춘문예에 당선이 되기 위해서 그 7,000대의 일을 뚫기 위해서 반드시 남하고 차별되고 변별되고 남들보다도 재밌고 흥미롭고 심사위원들이 끝까지 이걸 놓지 못하게 만드는 시를 써야 되겠어라고 마음을 먹고 구상을 하니까 그러면은 상속에 대해서 쓸 건데 어떻게 써야 되지? 그럼 가족사를 끌어와야 되겠다. 이야기를 끌어와야 되겠다. 근데 가족사 이야기를 끌어왔는데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까? 평범한 직업을 선택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땅꾼들의 삶을 끌어와야 되겠네. 그럼 땅꾼들의 삶을 끌어와서 그걸 끌어와서 쓰기 위해서 땅꾼들에 대해서 자료조사를 하고 그거를 쭉 쓰다가 땅꾼들에 대한 가족사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편적인 상속인 유전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가족사를 좀 더 확장해서 지구 전체에 대한 상속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유기적으로 치밀하게 연결을 해서 완성도 있게 한 편의 시를 완성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완성을 해서 냈는데 저는 이게 당선권에 갈지 몰랐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쓴 것이 결국엔 당선권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구나 뻔히 아는 이야기는 흥미가 없잖아요.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를 누가 듣고 싶어 하겠어요. 신춘문예 이렇게 막 한 7,000편, 8,000편 되는데 그 심사위원들이 그걸 다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만이나 아니면 뭐 이틀 만에 심사를 끝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읽어요? 첫 제목,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만 읽어봐도 상투적으로 전개가 된다. 누구나 뻔한 알고 있는 이야기다. 그러면 바로 내려놓게 되겠죠. 근데 이 불안한 상석은 첫 문장부터 끝 문장까지 절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게 한 문장 다음에 바로 뒷문장이 뭔가 궁금증을 만들게 일으키는 뭔가 다음 문장을 쓰고 그 다음 문장을 읽고 싶게끔 또 문장을 쓰고 그 다음 문장을 또 읽고 싶게끔 문장을 쓰고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연결해서 썼기 때문에 이것을 상상력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썼기 때문에 결국에는 당선권에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설명할 것이 너무 많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제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야기를 만드시라는 것,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만드시라는 것, 남이 흔히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말고요. 그럼 상상력을 동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상력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요? 아니요.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남들은 어떻게 썼는지 읽어보고 그렇게 해야지 상상력이 찾아오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놀고 먹는 사람에게 상상력이 찾아오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알려드린 팁들 정말로 마음 깊게 새기셔서 준비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올해 아마 신춘문예 당선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과정을 다 겪고 왔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쓰면 당선이 되고 당선권이 될 거라는 것을 저는 그냥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드린 것들 정말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정말 1초도 놓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잔소리하는 것도 놓치지 마시고 다 귀담아 들으시면 여러분들께서 정말 피와 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저의 이 신춘문예 당선 기운과 그리고 이 박사 기운을 여러분들께서 받아 가시려면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기운을 다 받아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콘텐츠에서 또 여러분들께 좋은 글쓰기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여러분들 찾아뵀을 때 여러분들 그 기간 동안 또 놀지 마시고 또 열심히 시 쓰시고 공부하셔서 어느 정도 또 수준이 레벨업이 되신 다음에 우리가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